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에 음이라는 소셜 오디오 플랫폼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번역가 황석희님과 같이 영화 관련된 너드톡을 나눠봤는데요. 번역가님께서 네드리즈 흡고블린에 대해 물어봐 주셔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를 궁금해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네드리즈 흡고블린 비화입니다. 국내에서 네드리즈가 마치 흡고블린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소개되었지만 네드리즈가 흡고블린이 된 경위는 굉장히 복잡하고 덕스럽게 재밌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석궁 포탈로 네드리즈가 폿고블린이 될 것이다 라고 네드리즈 코인에 탑승하신 만큼 과연 이 투자가 안전한지 존버가 괜찮은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우선 네드리즈 폿고블린에 대해 알기 위해서 폿고블린이라는 캐릭터가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폿고블린은 1983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38호에서 작가 로저 스턴과 아티스트 존 로미타 주니어의 손으로 데뷔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린 고블린의 카피캣인 이 캐릭터는 실제로 그린 고블린의 카피캣으로 창작되었습니다. 일대 그린 고블린 노먼 오스본은 1973년 그웬 스테이시를 죽인 바로 그 작품에서 영화 스파이더맨의 마지막 장면처럼 자기 꾀에 죽게 됩니다. 적어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죽은 걸로 처리가 되었죠. 한참 뒤 90년대 스파이더맨의 악몽 같은 작품 클론 사가로 살아있는 걸로 설정이 바뀌면서 노먼 오스본은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노먼이 스파이더맨의 숙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요. 그럼 그동안은 누가 그린 고블린이었을까요? 바로 해리 오스본입니다. 영화에서도 해리 오스본이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두 스파이더맨을 죽이려 했던 각각의 해리 오스본들이 언급되면서 네드리즈가 겁을 먹는 장면이 나와서 참 재밌었는데요. 해리는 노먼 오스본이 죽었던 걸로 여겨지던 바로 그 이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22호부터 그린 고블린으로 변해가는 1년간의 긴 연재를 겪게 됩니다. 1974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36호에서 마침내 그린 고블린이 된 해리는 137호에서 바로 체포되고 수감되는데요. 그를 치료하던 정신과 의사 바트 해밀턴이 3대 그린 고블린이 되길 원해서 해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그린 고블린 비밀을 숨겨놓고 자신이 직접 그린 고블린이 됩니다. 이후 해리는 다시 착해지고 네드 리즈와 베티 브렌트의 결혼식에서 리즈 앨런을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아들 노미 오스본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1989년 인페르노 이벤트에서 해리는 그린 고블린 기억과 스파이더맨에 대한 혐오가 돌아오게 되고 결국 1993년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200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 해리는 한참 동안 죽은 것으로 남다가 원모어 데이의 여파로 메피스토에 의해 부활하게 됩니다. 흡고블린은 바로 해리와 바트가 그린 고블린이 된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스파이더맨 코믹스를 연재하던 작가 로저 스턴은 이제 그린 고블린을 쓰기는 써야 하는데 식의 압박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저 스턴에겐 고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죽었던 노먼이나 바트를 부활시키고 싶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다시 착해졌던 해리를 굳이 악당으로 다시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새로운 그린 고블린을 또 만들기에는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로저 스턴은 그린 고블린의 유산은 이어가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는 아티스트 존 로미타 주니어에게 그린 고블린을 이용해서 폿고블린이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해달라 했고 그렇게 그린 고블린보다 더 중세스러운 디자인의 폿고블린이 탄생합니다. 폿고블린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38호에서 등장했으나 공교롭게도 두 창작자들은 폿고블린이 누구인지 정체를 염두하고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폿고블린은 바로 정체가 공개되지 않았고 팬들은 폿고블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팬들에게 수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던 누가 폿고블린인가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로저 스턴은 집필하면서 여러 특징들을 분석해봤을 때 로데릭 킹슬리라는 당시 스파이더맨 코믹스의 캐릭터가 폿고블린이면 자연스럽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데릭 킹슬리는 1980년 피터 파커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43호에서 로저 스턴이 만든 캐릭터로 뉴욕에서 활동하는 성공한 패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범죄계와 결탁해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자이기도 했죠. 다만 팬들은 로저 스턴처럼 금세 폿고블린이 로데릭 킹슬리라고 추측을 했고 로저 스턴은 팬들의 기대를 더 부응시키고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49호에서 로데릭 킹슬리와 폿고블린을 같이 만나게 함으로써 그 추측을 약화시켰습니다.
패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로데릭에게 사실 일란성 쌍둥이로 다니엘이 있었으며 다니엘이 그로 분장해서 로데릭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어 주었다고 설정하려고 했죠. 그러나 로저 스턴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51호로 떠나면서 편집자였던 톰 디팔코가 새로운 작가가 됩니다. 톰 디팔코는 로저 스턴을 존중하기 위해 홉고블린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의 방향대로 홉고블린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란성 쌍둥이라는 설명을 듣자 식겁하게 되는데요. 컷에 한 번도 묘사된 적 없고 그저 말풍선에만 언급된 쌍둥이로 홉고블린 떡밥을 해소하기에는 떡밥이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로저 스턴은 톰 디팔코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가 코믹스의 작가인 만큼 또 그의 실력을 믿는 만큼 그가 좋은 캐릭터로 홉고블린을 설명할 것이라고 믿고 맡겼습니다. 톰 디팔코는 킹핀의 아들인 리차드 피스크가 홉고블린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또한 그는 홉고블린의 매력은 미스테리한 정체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정체를 최대한 나중에 공개하는 식으로 홉고블린의 인기 전략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다 코믹스 작가 크리스토퍼 프리스트가 새로운 편집자가 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우선 크리스토퍼 프리스트는 톰 디팔코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불안한 관계에 관련된 일화 중 하나는 홉고블린의 정체를 물어본 크리스토퍼 프리스트에게 톰 디팔코가 거짓말로 네드 리즈라고 말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크리스토퍼 프리스트는 스파이더맨 대 울버린이라는 단편을 쓰면서 네드 리즈를 죽여서 톰 디팔코의 거짓말을 처음부터 불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아예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타이틀의 작가 피터 데이빗에게 홉고블린의 정체를 포리너로 밝히라고 지시해버리죠. 포리너는 피터 데이빗이 만든 캐릭터로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타이틀에서 데뷔한 암살자입니다. 초능력은 없으나 극강의 훈련으로 엄청난 성공률을 가진 마이너 캐릭터인데요. 그의 가장 큰 활약이라면 아마도 제이슨 맥켄데일이라는 이의 부탁으로 네드 리즈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피터 데이빗이 반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피터 데이빗은 다름 아닌 네드 리즈야말로 홉고블린이어야 한다면서 톰 디팔코의 거짓말에 격하게 반응한 크리스토퍼 프리스트에 동의하지 않았죠. 스파이더맨 타이틀의 작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피터 데이빗은 톰 디팔코가 의도한 홉고블린의 정체가 네드 리즈일 거라고 추측했던 것이죠. 그러나 네드 리즈는 이미 포리너에 의해 죽은 걸로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89호에서 네드는 죽었지만 죽기 전 일화를 플래시백으로 보여주면서 홉고블린이 사실은 네드 리즈였던 걸로 처리가 됩니다. 그린 고블린의 뒤를 이어 스파이더맨의 숙적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 홉고블린이 그렇게 사라지자 작가들은 다시 홉고블린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이슨 맥켄데일을 새로운 홉고블린으로 쓰기로 하죠. 제이슨 맥켄데일은 사실 스파이더맨 코믹스에서 이미 재고 랜턴이라는 이름의 악당으로 나온 바 있었습니다. 범죄계에서 더 힘을 갖고 싶었던 맥켄데일은 홉고블린과 힘을 합쳤으나 경찰들이 추적할 때 홉고블린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복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맥켄데일이 포리너를 고용해서 홉고블린을 죽였던 것이죠. 그는 이 사건을 기회로 생각하고 자신이 홉고블린의 무기를 찾아서 홉고블린이 되기로 합니다. 하지만 제이슨 맥켄데일은 홉고블린으로서 제대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고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해리 오스본을 찾아가 고블린 혈청을 막고자 했는데요. 당시 살아있었고 착했던 해리는 그린 고블린이 되어서 홉고블린과 싸워서 그를 패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인페르노 이벤트의 여파로 그린 고블린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인페르노 이벤트에서 제이슨 맥켄데일은 굴욕적인 패배 후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 초능력을 얻고 그렇게 마법을 쓰는 홉고블린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국내에 알려진 마법 쓰는 홉고블린이라는 설명은 바로 제이슨 맥켄데일 2대 홉고블린 설정인 것이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작가 로저 스턴은 제이슨 맥켄데일을 2대 홉고블린, 네드 리즈를 1대 홉고블린으로 정리한 당시 설정을 바꾸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팬들은 네드 리즈가 1대 홉고블린인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죠. 팬들이 기대하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터 데이빗은 그 어느 악당들과 달리 홉고블린은 마이너 악당에 의해 죽은 뒤에서야 비밀스러운 정체가 풀렸으며 이는 매우 독보적이고 실험적이라며 네드 리즈가 홉고블린이라는 것을 좋아했지만 홉고블린의 창작자 로저 스턴도 불만족한 독자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로저 스턴은 1997년 홉고블린 라이브스라는 미니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로데릭 킹슬리가 사실 홉고블린이었고 네드는 그저 진짜 원조 1대 홉고블린인 로데릭 킹슬리에 의해 세뇌되어서 자신이 홉고블린이라고 믿고 다녔던 가짜로 정리합니다. 작중에선 로데릭이 네드 덕분에 추적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게다가 이 작품에서 로저 스턴은 마치 보란듯이 맥켄데일 홉고블린을 죽이고 로데릭 킹슬리를 또한 현역 홉고블린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로저 스턴은 맥켄데일을 죽이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마치 로저 스탠이 복수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로저 스턴의 정리 이후 홉고블린은 1대가 로데리 킹슬리, 2대가 레프티 도노반, 3대가 네드 리즈, 4대가 제이슨 맥켄데일, 5대가 다니엘 킹슬리, 6대가 필 유릭이었던 걸로 정리가 됩니다. 네드 리즈는 죽은 뒤 한참 지나서야 클론의 방식으로 최근에 잠시 나온 바가 있죠. 배우가 최근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네드 리즈 홉고블린 코인에 탑승하시고 존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MCU만의 설정으로 네드 리즈가 나온다면 굉장히 매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이 복잡한 만큼 MCU에서 더 많은 자유도로 네드 리즈 홉고블린을 만들 것 같기 때문이죠. 과연 네드 리즈는 홉고블린이 되어서 스파이더맨을 제외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좋은 친구로 남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